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내세운 가치가 공정과 상식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인사나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 가치에 공감한 국민들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정부는 정말로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묻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출마해서 선택을 받게 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그러면 될 일을 특정 후보를 나오지 못하게 룰을 바꾸고 유력한 후보는 찍어 누르고 그렇게 해서 대표를 만들어낸다면 어찌 그것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야 언제부턴가 대통령도 그 표현을 잘 안 쓰기는 하더군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군기 동국대 개건교수, 염경호 MBN 논설위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거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실이 등장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와서 안철수 후보 아주 세게 비판했는데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언젠가부터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면서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정무수석 얘기를 한 걸 텐데 윤경호 의원, 대통령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예, 오늘 아침에 YTN 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인용 보도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진복 수석에게 가서 밝히라고 했다. 예, 물론 알려졌다라는 소스로 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라고 전 들었습니다. 어저께 그 이진복 수석의 등장이 마치 모든 걸 쾌도남마 정리를 해준 것 같이 됐지만 저는 딱 한 가지 그 대통령과 동격인 줄 아느냐라는 말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군주제로의 회기를 지금 꾀하는 건가? 이게 지금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를 뽑는 이 경선에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뭐 격앙, 경로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결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하고 뜻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자기 정치를 할 것 같은 사람은 다 물러나라, 꺼져라. 이게 정말 군주제로의 회기를 꿈꾸는 건가 하는 저는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그동안 쭉 뭐 윤핵관 이런 얘기는 누구나 썼으니까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안철수는 대통령이 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글쎄요, 뭐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중립이다. 우리는 그렇게 밝히면 되는데 김기현 후보 쪽에서 무슨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김기현 후보와 대결하는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걸 두고 과연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개가 참 갸우뚱거려지는데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은 동수권자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은 앞으로도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박원석 의원. 네. 일단 뭐 안윤연대 이 표현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뭐 짐작은 갑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일단 나는
안윤연대라는 표현은 안 썼다. 윤한연대라는 표현은 썼어도 그러면서 일단 뭐 얘기를 했고 연대라는 표현 쓸만한 것은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공동정부 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뭐 이쪽에서 계속 윤심 팔고 그러니까 나도 뭐 가깝다. 나도 같이 연대하지 않았느냐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간신배 얘기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출마 선언할 때 네. 간신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지금 일단 정무수석은 안철수, 천하람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안 좋아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을 굳이 이제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전면 뛰어들겠다. 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윤한연대 얘기한 거는 뭐 어쨌든 나도 윤 대통령한테 적극 협력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윤심을 따르겠다 그래도 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심을 따르는 사람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윤핵관이든 윤심이든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이중잣대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쪽에서 혹은 윤핵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경원이 얘기하거나 안철수가 얘기하면은 이건 뭐 거의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고 대통령을 동급으로 삼으려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윤심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저 정무수석 얘기 중에 가장 이 귀에 꽂혔던 대목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부르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는 표현이죠. 이런 건 이제 뭐 국정 운영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대통령실 참모를 간신배라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윤핵관 쪽을 간신배라고 그렇죠. 예, 부른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실 참모들을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든지 예. 정무수석이라든지 홍보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간신배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고 당대표고 다 내 참모다. 이런 이제 윤 대통령의 평소 사고의 연장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으로 봐요. 그러니까 입법부나 당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율성이나 독립적인 역할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뛰어들어서 아니 이러려면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가서 당대표를 임명하면 되지 굳이 사실은 저런 보여주기식에 그것도 다 이제 뭐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본심이 드러나는 이런 전당대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역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렇게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다시 안철수한테 반윤 딱지를 붙이고 안철수 때리기를 하면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은 배경이 많이 달라요. 나경원 의원은 범친윤 네트워크에 있던 분이고 또 친윤 호소인이고 본인이 약점 잡힐 만한 처신을 했어요. 공직 2개나 바꾸서 계속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원래 같은 당 출신도 아니고 지난 대선 연대 공동정부까지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있고 뭐 다른 공직을 받고 기웃거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직을 안 받았다고 오히려 지금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도무지 지금 윤 대통령이나 그 윤 대통령의 참모들 이른바 윤핵관들은 당심에 그렇게까지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역효과나 역풍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다. 예. 낭패를 볼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정공기 교수님 이제 네. 쭉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맨 처음에 유승민 의원 출마 못하게 할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그냥 룰을 바꾸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나타낼 일이 없었으니까. 예. 그랬다가 이제 나경원 의원 쪽으로 이제 쭉 지지율이 나오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임시키고 그리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는 좀 다르잖아요. 같은 대선 주자였고 그렇게 좀 겁먹게 한다고 그래서 그만둘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앵커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당 대표로 나갈 전제 조건으로 용산이 이제 꼽았던 게 대권 생각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였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나간 사람이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인데 망각을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예. 그 착각. 뜻을 거슬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후보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뜨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제가 어제 그제 그 팔로우업을 좀 아주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4일날 그저께 오후에 갑자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윤한연대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이거 대통령하고 맞먹는 거냐 이러면서 대통령이 한 얘기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할 정도면은 진짜 얘기를 한 거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국정 운영의 해방꾼이고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건 대통령이 한 얘기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형식은 이제 전해서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대통령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보수 그 패널로서 지금 현 여권의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대통령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집권 초기에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 당대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뭐 노출이 다 돼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게 된 셈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인용이 될 정도면은 대통령한테 모든 게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윤핵관들이 생각하고 윤심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다. 나경원이 그러다가 이제 제외가 됐고요.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어제는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는데 서병수 의원도 뭐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윤핵 그 참모들이 문제고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정치인이나 평론하는 분들도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용감하게 대통령한테 좀 생각을 좀 바꾸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 운영의 해방꾼이다, 적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는지 정일환 교수 표현이 뭐를 해방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앞서 윤경호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군주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 썼습니다만 이런 표현이잖아요. 왕조 시대에 있었던 그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영린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인가요? 내 권위를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나랑 동격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거 아닌지 그 퍼스널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건 용납할 수 있어도 윤핵관도 저는 윤핵관이라는 표현보다도 윤핵관들을 이른바 간신배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진언을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을 모시고 있다. 자 거기서 연결된 게 뭐였습니까? 결국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 정당을 검찰 다루듯이 하고 있다. 이게 뭐 이를테면 아마 이 역대 어떤 권위주의 정권에서도요.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저는 보기 어려운 역대급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본인의 영린을 거론할 정도, 이거 영린이라는 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미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안철수 후보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럴 거면 뭐하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정부 여당이, 집권 여당이 전당대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의도 비서실장을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있으니까 여의도 비서실장을 임명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뭐 정당의 국민의힘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대체 이 결과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마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대한 판단도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지금 성공하고 있다,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덕택에? 뭐 관심을 많이 끌고 예. 있다. 온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좀 그래서 그런 관점 자체가 바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와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전당대회 성공을 위한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비어천가가 난무하겠어요. 저는 영린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안철수가 얘기한 윤핵관 그리고 안철수가 얘기한 윤한연대, 안윤연대 이 말이 정말 그렇게 대통령을 화나게 했을까? 그리고 나경원이 얘기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그렇게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까?
둘 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린이라든지 이런 걸로 풀어보니까 딱 이해가 가요.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안철수 의원이 딱 한 행사만 소화하고 나머지 뭐 봉사활동, 언론 오늘 인터뷰 일정을 다 취소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사실 광주 KBC 광주방송과 TBC 대구 민방이 합동으로 여당 대표 출마한 사람들 이제 뭐 그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하기로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그래서 지금 못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숙고에 들어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내가 이번에 안 나가겠다. 뭐 이번에도 또 철수한다. 그렇게 되면 이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의힘 의원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한 얘기에 정말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이번 이 안철수 의원이 뭐 사퇴 의사 표명을 하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찍어서 누구 특정한 사람을 주저앉히고 또 참모들이 나서서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흥행에 성공하는 기여를 했다라고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점에서 아까 차라리 이럴 거면 지명을 하지 뭐하러 전당대회를 하느냐 이 조언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정공기 교수. 예.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를 민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밀고 있는데 거기를 한참 밀었는데도 나경원 의원이 지지율에서 1등을 하고 또 한참 거기도 정리해서 미는데 또 안철수 후보가 또 1등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못 골랐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순리고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권력의 집권 초기에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당의 권력까지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여러 가지 욕심이 이런 걸로 과도하게 노출이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 더블 코테이션을 해가지고 전달되는 이런 거는 저도 정치평론을 뭐 한 10여 년을 했는데 처음 뭐 듣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권위주의 정권이죠 일종의 그 항명파동이 있었습니다. 항명파동. 그 김성곤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항명을 하다가 잘못 보였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멘트가 없었고요. 그 벌 준 사람은 아주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국정원인지 이런 데서 데려가서 벌을 줬는데 그 엄중한 시기에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그 입법부 당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당대표 뽑는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특정 후보는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지명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4년 내내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도 바꾸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당이나 국회를 검찰 다루시 한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죠. 이분이 생각하는 공적 질서는 딱 한 가지예요. 상명하복. 내가 하라면 하고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어쨌든 다른 생각을 내비치고 반기를 드는 거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안철수 의원의 윤한연대라는 표현이 무슨 영린을 건드려서 감정적으로 진노했다기보다는 말꼬리 잡기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마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뜻은 다를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말꼬리 잡아서 비서실장이 나서서 저격을 했듯이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한테 반년 딱지 붙이게 하고 저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당원들도 그렇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나경원 의원 그렇게 주저앉힐 때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도 처신이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김기현 의원이 지지율 1위로 올라가고 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요.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가 나경원과는 다르고 특별히 뭐 처신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저러는데 아니 전당대회에 나와서 후보들이 말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그 평가는 당원들이 내리는 거지. 그걸 대통령이 평가를 내리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세상에 이런 전당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약간 뜬금없고 좀 뜨악한 게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뭐를 잘못했을까 한번 쭉 짚어봤어요. 뭐 다들 윤심 하니까 나는 윤심이 아니고 윤힘이 되겠다 그런 얘기했고 같이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윤안 연대로 해서 하고 뭐 또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대통령은 법, 나는 과학기술, 기가 막힌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한 척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친한 척할 자격도 안 된다. 나한테 친한 척할 사람들은 네. 내가 허용하는 사람들만 나한테 친한 척하고 괜히 어줍지 않게 윤심 얘기하고 나랑 친하다고 얘기하고 뭐 이 윤석열 정부 성공 얘기하고 이딴 얘기 하지 말아라. 너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윤한연대라는 표현을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누구 남겠냐? 세상에서 간신하고 하는 사람들밖에 더 남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천하람 후보가 출마했어요. 여기는 명백한 비윤이고 반윤입니다. 그렇죠.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아예 키워주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반윤 딱지를 다 안철수 후보한테 갖다 붙이겠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도 지금 10년 정치를 하면서 산전수전 백병전을 다 겪었어요. 나경원 의원처럼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본인이 인터뷰에서 했어요. 꿈도 꾸지 말라. 내가 그렇게 주저앉을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일정 취소한 거는 추가적인 빌미를 안 주고 조금 호흡을 고르기 위해서 당분간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만약 또 안철수 후보를 나경원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주저앉히려고 한다면 여기서 더 무리수를 둬야 될 거예요. 더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은 저는 민심이나 당심이 오히려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정기랑 교수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안철수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됐냐? 그건 뭐 오히려 저쪽 결집해가지고 우리가 위험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렇게 읽어내면은 결국 이제 그 단일화 역사 이런 것들 다 부정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인수위원장 시절의 어떤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이런 일련의 과정의 갈등들이 그동안 쭉 축적돼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앵커께서 이제 그런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랬는데요. 잘못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예. 1등 하는 겁니다. 큰 안철수 잘못이네. 의원이 예. 윤한연대 뭐 안윤연대 뭐 윤핵관 발언 다 물론 앞서 제가 뭐 영린을 건드린 것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결국은 1등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사단이 되는 거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심 1위 민심 1위 후보들 다 제껴줬잖아요. 결국은 1등 올라오면 다 죽이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장 놔둡니다. 왜?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여러 가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검찰 다루듯이 하는 그런 태도, 또 어떤 그 왕조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 이런 여러 가지 퍼스널리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 현실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박빙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 전대 구도, 이게 아마 지금 불안감을 그 극도로 자극한 거 아닌가.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면 그 표심이 이를테면 김기현 후보로 윤심이 당원들에게 확산되면서 김기현 후보로 와야 되는데 이 반발 표심이 안철수 후보로 향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당내 뭐 현역 의원이 됐든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통해서 뭐랄까 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칠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는 방식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생각입니다. 왜 이러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 뭐 지금 우리가 다뤄볼 일들이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과연 계속적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 지금 김기현 대표 후원회장을 맡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멘토인지 아닌지.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뭐 당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좀 이따가 한번 보고 왜 이러는가. 아까 지금 뭐 상명하복의 검찰 정신이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일까? 윤경호 의원,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참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상명하복의 검찰에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유명해졌습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하는데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 상관이 앞에 나와 있는데도 그냥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로 일약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결기를 보이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나만 옳다 이런 독선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엊그제 1심 재판 판결 났잖아요. 결국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어떻게 보면 물 먹고 있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발탁이 되고 또 검찰총장까지 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된 거에는 지금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을 지명했던 그 또 촉발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중간에 여러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의 수장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사실은 쉽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질러도 그게 받아들여졌고, 특히 검찰의 수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여러 같은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정작 정치에 입문을 하고 나서도 정당에 뛰어들고 그 정당 내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또 대선 후보 선출된 다음에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 결국은 곧 옳은 방향이다. 본인의 생각이 해답이다. 정답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 상명하복 좋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좋아. 그러나 향도 내지는 리더의 생각이 잘못된 상태에서 그 일사불란함이 모두에게 적용되면 집단의 불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이 8,600명이 넘었는데 일부에서는 기록입니다. 오늘 10,000명 넘게 한번 접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